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치활기입니다. 진행 영상을 보시고 후원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해주시는 우리 회원분들, 구독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권성동만 사태는 꼼수다. 김용태 아웃. 조기 전대를 실시해야 된다. 이런 제목입니다. 권성동은 친윤 가면 쓴 김무성 절이죠. 권성동 사체로 윤석열은 버렸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친윤 가면을 쓰고 계속 김무성 절들이 윤석열을 이용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제 김용태가 김무성 아바타로 전당대회 질질 시간 끌기를 돌입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보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16일 원내대표를 뽑는데 여기에서 이제 친윤계가 아닌 중립이나 친한계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권성동 사태는 당연한 것이고요. 친윤 가면 쓴 권성동 아웃은 곧 윤석열을 버렸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죠. 권성동이는 당연히 사태 수순이죠. 처음에 살짝 버텨보다가 버텨보는 거 그냥 쏘옵니다. 결국 어차피 버려질 거 윤석열을 가장 욕먹게 하고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을 어차피 김무성으로 봐서는 버려야 되는데 권성동이가 친윤 가면을 하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안 좋은 행동들은 모두 하고 사퇴해야만이 김무성이가 윤석열을 버리기 쉽지 않습니까? 결국 권성동이가 아웃이 되었다는 것은 윤석열이가 버려졌다. 최종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죠. 김무성의 전략은 양동 전략, 양면 전략입니다. 권성동도 김무성 절이고요. 김용태도 김무성 절입니다. 모두 김무성 절로 지금 권성동이는 윤핵관이라고 붙여준 것이 이준석이가 붙여줬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윤석열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잘못한 것은 모두 윤석열한테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그냥 권성동이가 친윤 얼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윤석열을 버리기 쉽지 않습니까? 권성동만 사퇴해버리면 윤석열을 자동적으로 버려진 것이죠. 자, 결국 권성동이는 김무성 절이었다. 김무성의 전략은 양동 전략입니다. 권성동 윤핵관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도 이준석이가 붙여줬죠. 이준석이야말로 김무성 직속 절개 아닙니까? 자, 결국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까요? 이준석이가 누굽니까? 바로 유승민 친구의 아들이잖아요. 자, 유유상종, 사람은 끼리끼리 어울리는 것입니다. 배신의 아이콘을 타고났습니다. 자, 유유상종. 김무성이 양면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권성동, 윤핵관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도 이준석이죠. 결국 권성동이도 김무성 직속 절개인 것이고요. 김용태도 김무성 직속 절개인 것입니다. 김용태를 누가 비대위원장에 앉혔습니까? 권영세도 김무성 절개고 모두 김무성 절개입니다. 결국 김무성이가 뒤에서 마포 포럼에 앉아서 그냥 드라마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TV 드라마를 보고 여러분들 울고 웃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TV 드라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죠. 나쁜 것도 보여주고 좋은 것도 보여주고 우리 관객으로 하여금 저 사람은 나쁜 것, 이 사람은 착한 거 이렇게 다 보지 않습니까? 이 정치도 김무성이는 드라마, 이 야당이나 김무성이나 드라마처럼 합니다. 한마디로 나쁘게 조정하는 김무성의 어떤 모든 것들은 다 모르지 않습니까? 이 정치를 팀이 드라마처럼 하는 것이 좌파와 김무성 배신 세력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폐기 처분한 것이죠. 결국 김무성이가 권성동을 버렸다는 것은 이제 윤석열을 버렸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제 김무성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가지고 국민들을 힘 빼고 대표의 목숨을 건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전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여론에 밀려 전당대회는 어차피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많은 꼼수를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우선 간단하게 이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한 친박 얼굴을 하고 있으나 김무성 직속 절개가 누군지 아십니까? 자, 잘 알아두세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보면은 김무성이 과연 누구를 내세울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김재원 친박 얼굴을 하고 있으나 김무성 직속 절개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한 세력들 김재원, 윤상현, 황교안, 이정현, 최경호, 한성교 이런 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했으나 우리 국민들은 알지 못하죠. 친박 얼굴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은 김무성이가 양면 전략을 펴고 있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김무성이는 대표를 김무성이 절로 앉히려고 지금부터 노력할 것입니다. 김무성이가 국민의힘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대표를 누굴 내세울 것인가 한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먼저
김문수를 내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문수 옆에 김재헌이를 계속 붙였죠. 결국 한덕수 옆에 이정희를 붙였죠. 결국 김무성 졸개라는 뜻입니다. 둘 다 친윤이 내세우는 것처럼 했으나 한덕수는 역시 누굽니까? 김무성 졸개가 그 옆에 붙어 있죠. 누굽니까? 이정현이가 붙어 있었고, 김문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뒤에 누가 붙어 있습니까? 김무성 직속졸개 친박 얼굴을 하고 있는 김재헌이가 붙어 있었죠. 지금도 김문수를 차기 대표 내세운다니까 김문수가 사양했지 않습니까? 대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선 후보 때도 김문수 처음엔 사양했습니다. 그런데 사양을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막 불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어때요? 나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을 계속 속이는 것입니다. 김문수도 김무성 직속 졸개가 되었고요. 결국은 정강훈이 직속 졸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 시켜주고 대통령 시켜준다니까 마다할 사람이 있습니까? 결국은 김문수도 이렇게 김무성의 졸개가 되고 말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김문수를 내세워서 당대표를 장악하는 방법,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시나리오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선 때도 처음에는 사양하다 나중에 대선 후보가 또 되려고 했었죠. 거짓말까지 시키면서 한덕수 마치 단일화 할 것처럼 했다가 나중에는 아예 안 해버렸죠. 그 모든 것이 김무성이가 뒤에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도 김문수한테 대표 나올 것이냐? 사양한다. 그렇지만 또 나중에 나올 가능성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불러내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처럼 대선 후보 때도 마찬가지고 당대표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김문수를 불러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국민들이 김문수가 떨어졌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하고 당대표 붙기에는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당헌 분포들을 볼 때도 실질적으로 정강훈 세력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김문수를 내세울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하나 있고요. 김무성이는 플랜 1, 2, 3까지만 준비해놓고 그때 상황에 따라 계속 유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한 가지로 내가 말씀드렸다고 해서 그 한 가지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 국민 반응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준석을 불러들여서 합당을 해서 이준석을 당대표로 내세워서 한동훈과 붙일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노리기 위해서 홍준표가 나를 엉망 말라, 무슨 이준석을 엉망 말라 생쇼를 또 하와이에서 하고 있는데 홍준표가 하와이에서 한 소리 하니까 바로 누가 나섰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입인 유영아가 바로 나섰습니다. 홍준표는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면서 거기서 그냥 좋아하는 골프나 즐기고 있으라 그냥 한마디 해버렸죠. 결국 홍준표는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 못합니다. 박근혜가 막을 것이고요. 김무성이 이용해서 우파 갈라치기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은 홍준표는 이제 국민의힘에 더 이상 입당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가 이준석을 지지한 것이고요. 이준석이가 아마 합당해서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준석이가 지금 빚쟁이 아닙니까? 이준석이를 국민의힘에 합당시켜서 그 빚을 국민의힘에 갖게 하고 지금이 이제 합당시켜도 별 그거 없는 것이죠. 이준석이를 계속 띄워주는 것은 조중동 언론이 띄워주고 있습니다. 김무성이가 띄워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김무성이는 여러 가지 플랜이 있습니다. 조중동을 이용해서 좌파 언론도 역시 마찬가지죠. 좌파 언론도 가장 겁내는 것이 누굽니까?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이가 이재명보다 30억 모으는데 한동훈이가 더 빨리 모았죠. 돈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재명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한동훈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좌파 언론 그리고 조중동 언론이 이제 우파 갈라치기 한동훈을 계속 내려앉히기 위해서 이준석을 계속 띄워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준석이가 국민의힘 당대표 되기 위해서 합당해서 이준석을 내세울 가능성도 있다. 이것이 이제 플랜 2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안철수는 그냥 이용만 하는 것입니다. 안철수도 뒤에 누가 움직이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도 욕심이 많죠. 계속 김무성한테 허락을 받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도 안철수가 마포 포럼에 찾아갔습니다. 사실은 찾아가서 김무성한테 무릎을 꿇고 사실은 저 좀 밀어주십시오 했는데 안 밀어줬단 말입니다. 그때만 해도 안철수를 밀어줄 필요가 없었죠. 그때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안철수를 국무총리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이나 원희룡 얘네들을 내보냈었죠. 윤상현도 뭐 전부 친윤이라고 하니까 그때는 윤상현도 내버리고 했습니다. 결국은 한동훈이 63%로 됐죠. 이번에는 안철수를
내세울 가능성이 많은 안철수는 어차피 안 되죠. 그러니까 안철수는 계속 이용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김무성이가 불쏘시개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누구입니까? 결국은 한덕수도 이용했고 불쏘시개로, 김문수도 대선에서 당권 잡는 불쏘시개로 이용했고, 다음에 김문수는 또 살려둬서 당대표 만드는데 또 안철수를 불쏘시개로 김문수 당대표 만드는데 이용할 수도 있죠. 결국 안철수는 되지도 않는데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안철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안철수는 더 이상 뭐 여기저기 다 가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종적으로 여당에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돈은 있겠다, 김무성 말만 잘 들으면 또 어부지리로 김문수처럼 대선 후보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철수도 열심히 김무성 밑에서 지금 좌우하고 있다. 안철수도 대선 과정에서 한동훈을 계속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모두 김무성이가 시켰다. 김무성이가 그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많죠. 안철수 너 당대표 한번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빨리 한동훈 공격해, 이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안철수도 열심히 지금 이 김무성 밑에 조아리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김무성이 안철수를 내세워서 또 당대표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거는 플랜 3쯤 될 겁니다. 안철수도 김무성한테 충성할 그런 사람이죠. 결국 안철수도 욕심이 아주 버럭버럭 차 있죠. 결국 안철수도 그 욕심이, 대권 욕심이 엄청나기 때문에 돈은 있겠다, 결국 김무성한테 잘 보여서 대선 후보 한번 돼보겠다, 그런 뜻이겠는데 결국 안 됩니다. 왜냐하면 김무성이는 안철수 같은 애는 한번 이용하고 버리죠. 안철수를 이용해서 김문수 당대표 만들기 또는 이준석 당대표 만들기에 안철수를 이용할 것이다. 그러나 플랜으로 하나는 남겨놓는 것이죠. 그래서 김문수를 내세우거나 아니면 이준석을 합당시키거나 아니면 안철수를 내세우거나 요 세 가지 플랜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바로 김문수를 당대표로 내세울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문수를 내세우다 한동훈이가 이깁니다. 그동안에 우리 당 가입이 한 20만 명 정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는 어차피 김무성이가 버렸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당원들은 실질적으로 깨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결국 플랜 1 김문수 내세우기, 플랜 2 이준석 합당시켜서 내세우기, 플랜 3 안철수를 내세우기인데, 안철수는 백날 내세워도 안 되기 때문에 김문수를 내세우거나 이준석을 합당시켜서 한두 번 아까 붙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 뭐 전당대회 아예 없앨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16일 원내대표를 김무성 직속 졸기 뽑힌다면은 아예 비대위 체제로 계속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예 눈 감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16일 원내대표 뽑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어차피 김용태 비대위 체제는 못 버티기 때문에 원내대표를 잘 뽑아야 합니다. 윤석열은 버림 받았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 국민의힘 분포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분포들은 김무성 배신 세력이 30명쯤 됩니다. 그리고 친한계가 보이진 않습니다만 한 30명쯤 됩니다. 그리고 중도죠. 이제 중도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중도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권력편에 서는 거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있을 때는 이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 친윤 편에 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윤석열이 이제 쫓겨났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또 다른 권력을 찾아서 줄 설 가능성이 많죠. 한 40명은.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권력이 누구냐? 저는 이 사람들은 김무성 권력에 줄 설 것인가 아니면 한동훈 권력에 줄 설 것인가를 봤을 때 이 중도 한 40명 정도는 한동훈에 줄 설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의원들 중에서 오리지널 김무성 배신 세력 한 30명 정도 되고요. 친한 세력이 한 30명 정도 됩니다. 중도가 한 4, 50명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항상 양다리 걸쳐놓고 권력편에 선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줄을 잘 서야만이 차기 공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도가 윤석열이 대통령이 있을 때는 윤석열 편에 섰습니다만은 친윤 편에 섰겠죠. 그러나 이제 윤석열이 쫓겨난 마당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마당에 이 사람들이 차기 권력을 찾을 거란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중도가 한동훈 편에 설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도 중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원내대표에 내세우면은
오히려 한동훈계가 이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볼 만하죠.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든든히 버티고 있고요. 결국 윤영아가 홍준표 비판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정확하게 그 내공이 있다는 것이 홍준표가 한마디 하니까 바로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는 윤영아가 나섰습니까? 절대로 안 나섰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한동훈이나 박근혜 대통령께서나 지난 그 대선 과정을 통해서 모든 명분도 다 얻어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나 한동훈이나 김문수를 지원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명분을 찾기 있는데 명분도 소리 지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대구 서문시장이나 울산 갔을 때 많은 그 관중들, 국민들이 몰려왔습니다.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힘을 비축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지난 후보 과정에서 한동훈도 그런 관중을 몰고 다니면서 엄청난 그 세를 과시했고요. 그리고 30억 정치 후원금 모금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재명보다 더 빠른 시간에 30억을 모았습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지금 권력편에서는 국민의힘 중도 세력들이 한동훈한테 줄 설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에서 적어도 중도를 내세우면은 친한 한동훈이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원내대표를 누굴 내세울지 아마 김무성 배신 세력은 이 사람들 중에 하나 내세우지 않겠습니까? 나경원이나 주호영이나 김기현이나 윤상현이나 뭐 추경호나 이 자들을 내세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동훈이는 친한계가 아니라 중도점을 내세워야 됩니다. 믿을 수 있는 중도를 내세워야 되겠죠. 그런 사람을 내세워서 우선 원내대표를 김무성 배신 세력이 넘어가면 안 되고요. 적어도 친한계는 아닐지라도 믿을 수 있는 중도를 내세워서 원내대표를 믿을 수 있는 원내대표 선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조기 전대는 치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조기 전대만 치러지면은 무조건 뭐 김문수를 내세우든 이준석을 내세우든 아니면 안철수를 내세우든 무조건 한동훈이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한동훈이가 국민의힘을 장악해야만이 이재명이 사법 질서를 지금 마음대로 지금 바꾸려고 하는데 한동훈이가 나서야만이 법의 천재 한동훈이가 나서야만이 무조건 이재명도 견제할 수 있는 것이고요. 결국 대한민국 우파가 바로 설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동훈이가 전대가 있다고 보고요. 한동훈이가 당대표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당원 가입이 중요합니다. 지금 정강훈 세력들도 그리고 기존 당원들도 아직까지도 깨어나지 못하는 당원들이 많습니다. 친윤 윤석열은 아예 버림을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윤석열을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실질적으로 윤석열은 아무리 힘이 없다 그랬고 윤석열은 김무성 쫄노릇하다가 그냥 퇴출당한 것입니다. 더 이상 윤석열한테 아쉬움을 갖지 마십시오. 윤석열은 그동안에 김무성 쫄노릇만 하다 이제 쫓겨났고요. 윤석열은 이제 그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쓸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이 얼마나 참 불쌍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찌감치 한동훈을 지원하고 한동훈이 하라는 대로 했으면 윤석열은 대통령 자리에 있을 때 김건희 여사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요. 내란죄만 아니면 모든 것을 다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그동안 있었던 거 모든 거 그냥 대통령 자리에 있을 때 김 여사 감옥 한번 보내죠. 뭐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 어때요? 윤석열 대통령 정말 천명하다. 그리고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를 감옥에 보내면은 우리 국민들 동정 여론이 모두 일어나서 오히려 김건희 여사를 모두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결했어야 되는데 최종적으로는 한동훈 배신자 만들어버리고 자기도 이제 탄핵되고 김무성한테 버림받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남은 것은 윤석열이 내란죄를 적용받느냐 아니면은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되느냐 모두 이제 감옥에 갈 일만 남았죠. 그래놓고 아파트에 들어가서 2년 하나 5년을 하나 뭐 나는 이기고 들어왔다. 정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강훈이가 뭐라 그럽니까? 윤석열 이런 식으로 아이고 윤석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윤석열은 그냥 김무성한테 버림받았고요. 이제 남은 것은 한동훈이가 우파를 어떻게 재건하느냐 국민의힘을 어떻게 장악하느냐 이것만 남았습니다. 결국 이제는 국민의힘을 한동훈이가 장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할 일은 당원에 가입해서 한동훈이가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우파를 우뚝 세울 수 있도록 모두 당원 가입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의 섭리대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